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언어 강의 자로 제13편 네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왈 노위지 정이 형제야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가 노위의 정치가 형제야로다, 형제이다, 형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노나라와 위나라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열었을 때 주나라 수도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노나라는 그 반대편 이쯤에 있고 제후국 노나라가 그 다음에 위나라가 이만큼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왕조를 세운 분은 무왕이라는 분이죠. 무왕이라는 분이고 그 무왕이 이 동생인 주공을 노나라에다가 봉했습니다. 노나라의 제후로. 그 다음에 강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동생을 이 위나라에다가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숙의 위나라와 주공의 노나라는 실은 형제간이기도 해요. 근데 노나라와 위나라는 형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가 형제간이다 이랬으니까 실은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위나라의 정치 현실은 지난번에 3장 13편 3장에서 제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령공이 남자라고 하는 새 부인을 얻었는데 그의 아들 괴회가 그 새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가 발각이 돼서 외국으로 망명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령공이 죽자 그 남자가 괴회의 아들 첩을 임금으로 앉히고 괴회가 못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간에 내전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이제 그러한 현실이 위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노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노나라는 계씨를 비롯한 그 세 집안 삼가라고도 하고 삼가 그 다음에 삼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환공이라고 하는 노나라의 임금이 제후가 있었는데 그 제후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장공이 되는 큰아들은 제후가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집안이 중, 숙, 계 이렇게 이제 백중숙계인데 이 백이 이 아버지를 계승을 해서 제후가 됐고 요 둘째, 셋째, 넷째가 대부 집안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 때는 큰형, 작은형, 셋째, 넷째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제후가 된 시점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세 집이 이제 큰 집, 작은 집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중손씨라고도 하고 요 집안을 맹손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맹손 이 집안 후손들을 맹손씨, 이 집안 후손들을 숙손씨, 이 집안 후손들을 계손씨.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계씨 이렇게 논어에는 써요.
그래서 요 세 집안을 삼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 요 세 집안 그 중에서도 요 계씨 집안이 여기로 이제 내려오는 이 공실 제후의 집안 이 집안보다 이 대부의 이 권력이 이 세 집안의 권력이 훨씬 더 크게 되죠. 그래가지고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나라는 군신 간의 질서가 무너진 그런 정치 현실이고 요 위나라는 부자 간의 그 질서가 붕괴된 그런 현실이고 어디가 더 잘못됐냐? 그러면 난형, 난제죠.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동생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거기다. 피장파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정치 현실을 빗대서 형제간이다. 그만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공자형, 위나라의 공자. 그러니까 천자는 왕이라고 부르고 제후는 공이라고 불러요. 더 엄격하게 따지면 제후에게는 5등급이 있어요.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천자가 왕이기 때문에 천자의 아들을 왕자라고 하고 제후의 아들들을 공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 그러니까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천자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고전을 읽을 때. 그 다음에 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제후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노만 하더라도 모든 제후들, 뭐 노나라의 뭐 환공, 저 위에 이제 제나라 황공 말고 노나라의 황공, 뭐 애공, 정공, 위나라의 영공, 제나라 경공,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부 제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노만 하더라도 왕 그러면 천자고 공 그러면 제후인데 제가 노노만 하더라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자가 살았던 노노가 쓰여진 그 시기보다 조금 더 뒤로 맹자의 시대에 가면 양해왕, 제선왕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호칭이 제후들이 사용을 해요. 왕이라는 호칭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천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왕이라는 호칭을 제후들이 다 특히 힘 있는 제후들끼리는 다 그냥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데 그건 이제 참남하게 칭한 것이죠. 근데 노노만 하더라도 아직은 제후들은 다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나라 공자니까 위나라 임금의 아들, 제후의 아들, 형이라는 사람, 위공자 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선거실 이렇게 거실을 참 잘한다. 요 선자는 잘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전에 훌륭하다, 잘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거실을 즉 자기 집안에 거하는 것을 참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안에 거하는 것을 잘한다. 이게 뭔 얘기일까? 그러면
여기 제가 번역을 했듯이 살림살이를 잘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림살이를 참 잘한다. 그러면 살림살이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저축을 잘하고 그래서 막 집안을 늘려가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공자가 배움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도서관에 문 열기 전부터 가서 기다렸다가 도서관 불 끌 때 나오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지난번에 시경 300편을 외웠는데 그거 정치를 맡겨놔도 하지도 못하고 외교를 맡겨놔도 하지도 못하면 그거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막 책 읽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살림살이를 잘한다 하는 것도 부를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학이편일 텐데요. 호학, 배움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할 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식무구포, 그 다음에 거무구환. 밥 먹는데 배부르기를 구함이 없고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구함이 없다. 이걸 호학 얘기할 때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배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배우기를 좋아하려면 우선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배우다에 시간을 쓰지 못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말만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하루에 1시간도 쓰지를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밥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배부르기를 구하면 이 배부르기는 내 한 끼 먹고 배부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생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을 말해요. 만족. 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만족이 포예요. 근데 내가 평생을 매일 몇 끼니 고기를 먹고 사서 먹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배부르기를 구해서 이 구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한 배우는다는 문제에 내가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군자는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배부르기를 구함이 없어요. 그냥 즉 내가 배 골치 않고 그냥 살면 된다 정도에서 만족을 해. 어느 선에서 만족을 하지, 만약에 계속해서 배부르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일생을 전부 이 배부르기를 구하는 데 쏟아 넣어도 결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편안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처하는데 안일하기를, 편안하기를 구한다 그러면 이 편안함이 도대체 어느 기준에 설정이 될 것이냐.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 편안할 것이냐, 이제 만족할 것이냐, 더 이상의 편안함은 난 필요 없다 그럴 것이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한은 배움에다가 내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구하는 게 없다라는 말을 공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관심이 배부르다, 편안하다가 아닌 다른 데 관심이 있어야만 배움을 좋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말을 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를 집에 거하기를 잘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부를 늘려가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시유라는 말을 처음 했고 소유라는 말을 두 번째 했고 부유라는 말을 세 번째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다. 요건 처음 소유한 거고 요건 조금 더 소유한 거고 요건 아주 많이 소유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 소유했을 때 뭔가를 살림살이와 관련된 그 무엇인가를 처음 소유했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구합의요라고 했습니다. 요 구자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럭저럭이라고 했어요. 그럭저럭 합이라는 건 모았다. 뭔가를 처음 소유했을 때 자기 집을 소유했을 때 그냥 그럭저럭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금 더 소유했을 때 그럭저럭 갖추었다. 완비했다. 라고 했고 많이 소유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럭저럭 보기 좋다. 아름답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합자나 완자나 미자의 차이가 있어요. 합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완이라는 그것이 조금 더 완비되었다는 뜻이고 미라는 것은 그것이 아름다워졌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구자들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공자가 위나라 공자 형이 살림살이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이 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게 된 그 어떤 것을 애써서 소유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 그냥 갖추어지게 됐고 모이게 됐고 보기 좋게 됐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합하게 하려고 완하게 하려고 미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데. 이걸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것을 내가 녹을 많이 받아서 저것을 갖게 됐다. 저걸 소유하게 됐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공자로서 한 나라의 위나라의 공자로서 국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나한테 녹봉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갈수록. 나는 그 녹봉을 받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갖추어지게 모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갖추어지게 됐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구자 내 의지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럭저럭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런 자세로 살림을 살아가는 공자 형이 참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런 장면에서 꼭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이게 우리들한테도 물론 내 삶의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데만 내 삶을 전부 다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겠지만 우리를 만났다면 삶의 목표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소유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과도한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공자의 모든 말은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 공자예요. 공자. 일반인이 아니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후의 아들이라고. 제후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더 편안하고 더 배부르기를 추구했다 그러면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더 열과 성을 다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다가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우리가 공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공자의 이야기를 보실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자는 뭐 그 생활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말고 막 청빈하게 살고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 9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장은 완전 다른 얘기. 아까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보세요. 자적위하실 때 선생님께서 아까 그 공자 형이 살았던 그 나라, 위나라를 가셨어요. 갈 적자예요. 선생님께서 위나라를 가셨을 적에 염류라는 제자가 선생님의 그 수행을 했습니다. 종복자인데 저 복이라는 글자는 선생님이 타고 가시는 수레에 말을 몰고 선생님의 그 여행에 수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몰고 가는데 뒤에 수레에 앉아 계시던 선생님이 위나라 수도를 이제 들어갔어요. 수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막 그래요. 그 수도가. 그래서 공자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의제라. 서라는 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서자인데 요 서민 할 때 서민이라고 할 때 저게 어느 나라나 예나 지금이나 민의 숫자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묻서자를 써서 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많다는 뜻이에요. 형용사가 되면 많도다. 참 많다.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염류가 수레를 몰고 가다가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감탄을 하시니까 여쭤봤죠. 기서이여든 우하가원 일이 있고 이미 이렇게 백성들이 많다면 여기에 이 많은 백성들한테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하가 무엇을 가해 줘야 합니까? 더해 줘야 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다는 것 그 자체는 국가적으로 축복이에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런데 사람이 많은 걸로 다 충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것이 충족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왈부진이라 그랬잖아요. 부진이라 그랬어요. 부진이라. 부유하게 해줘야지. 저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면 그건 그 자체로 다시 지옥이에요. 없는데 사람만 많으면.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나라로서는 축복이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가난하다? 그건 또 다른 재앙이니까 뭘 더해줘야 되냐면 부유하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많은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유하게라고 했잖아요. 부유하게 해줘야 한다. 그러자 염류가 다시 물었어요. 기부이어든 이미 부유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뭘 더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지 그랬죠. 그들을 가르쳐야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물자가 풍부하고 부유해지는 거 중요한 문제지만 백성들에게. 그러지만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만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인간답게 살아야지.
물자만 풍족하면 인간답게 살아지느냐? 아니지. 인간답게 사는 법을, 길을 배워야지. 이겁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부유하지 못하다. 그 가르침이 안 먹히죠. 지금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뭔 도덕이고 윤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부유하게 만든 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 저 안에는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행복, 자아 실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가겠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